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도 말을 했지만 요즘 이 비트코인 게임주, 특히나 오늘 게임주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 이 시장 속에서 우리 멘토님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화장품 쪽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게임 관련주가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죠. 맞아요. 근데 게임 관련주는 제가 한때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좋다고 할 때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니 게임 관련주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아예 없을 때 게임 관련주 좀 사세요. 게임 관련주 하반기를 위해서 사놓으면 좋다. 실적 좋은 기업들 사놓으면 올라간다.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와서 그걸 볼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야지 왜 자꾸 뒷북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식 투자라는 것은 과거를 보거나 현재를 보거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걸 샀어야 돼, 지금이라도 살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앞은 무엇일까, 앞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현재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종목들이라든지 현재 지금 좋다고 막 나와 있는 그런 기업들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게임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결국 게임 관련주 올라갈 게 뻔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도 올라갈 게 뻔한 기업들이다가 사놓으면 돈 버는 기업들인데 왜 안 사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건요, 저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올 거라 생각 안 했거든요. 지금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요, 그 비트코인은 기술력으로 올라오는 거죠. 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를 만들게 된 그 기술력, 그 기술은 이름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관련주에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계시다시피 비트코인 관련주인 비덴트라든지 우리 기술 투자 또는 위지트, SBI 인베스트먼트 이런 기업들, 그런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훨씬 더 미래를 보기에는 조금 더 적합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까지 올라왔던 기업들이 아니라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저는 화장품 관련주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잘 나왔거든요. 앞으로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주가가 안 간 게 말이 안 되는 자리인 거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실적이 좋고 기업이 좋은데 주가가 안 간 기업이 좋은 거지, 실적이 좋고 주가가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주가까지 올라와 있는 기업은 전부 다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기는 좋은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좋은데 싼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말은 지금 화장품 업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포인트일 것 같고요. 거기다가 우리 흔히 말하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 돼가지고 여행 관련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행 관련주, 여행 갈 때 여러분들 그냥 발가벗고 가는 건 아닙니다. 결국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쇼핑 관련주, 우리가 옷 관련주, 그런 것들에도 관심을 가진다면은 역시 메리트가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뭐냐면요, 쇼핑 관련주 사세요, 옷 관련주 사세요, 화장품 관련주 사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시기에서도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시기에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으면 그 다음 게 뭔지 예측을 하고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에서는 제가 화장품이다 뭐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다음 달이 되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달이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맞춰서 또 분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자세는요, 지금 올라온 기업들에 관심을 갖고 그 기업들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를 분석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찾으셨으면 하는 느낌이 듭니다. 거기다가 요즘 이제 생산자 물가라든지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치솟아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실 텐데요. 그런 거 올라오게 되면은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나도 뭔가 먹을거리를 사재기 좀 해놔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미국도 물류 대란이 일어났지만 우리나라도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연말쯤 가면 갈수록 이마트 또는 마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그런 몰림 현상 때문에 테마주가 형성이 되고 또 주가가 급등할 수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그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마트와 같은 이런 쇼핑 관련, 마트 관련주도 괜찮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역시나 식음료 파트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수익이 나는 건데 기다리질 않으려고 하니까 그게 무슨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럼 맨날 즉속복권이나 끌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기다려야지만 우리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자세만 갖출 수 있다면은 사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보다 올라올 만한 기업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거고, 지금 살 게 없어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반대로 살 게 넘쳐요, 뭘 사야 될지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어요라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지금 살 거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본다면 올라갈 게 너무 많은데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요. 주사위가 6면체죠. 그 6면에다가 원하시는 종목을 적어가지고 굴리세요. 그러니까 뭐든 잡으면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을 뿐인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는요. 잡고 있으면은 언제까지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월요일에 와서도 여러분들에게 상담하다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수익 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 시간을 정합니까? 왜 이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주가를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 말은요. 시간을 정하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날 때까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듯이 좋을 때도 있을 것이고 나쁠 때도 있을 거거든요. 나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거고요. 좋을 땐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전략만 있다면은 사실 수익 날 때까지 가져가는 데 있어서 생기는 모든 일은 여러분들이 감당 가능하고 해결 가능한 일이 될 겁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락장이 진행이 될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올라갈 기업들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제발 수익이 낼 수 있는 사람 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겨도 모든 게 다 해결 가능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요. 수익만 쫓게 되면 아무 능력도 실력도 없으면서 수익만 쫓다 보니 기회주의자가 됩니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생의 후배겠지만 보시는 분들이 저보다 연령이 좀 더 높으실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만은 제가 틀린 말이라고 한다면은 저를 꾸짖어 주세요. 근데 저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미래를 보는 눈을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해도 오르는 종목은 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오를 수 있을지 잘 분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라면 화장품이나 의류주, 또 유통주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청자분들의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LG전자요. LG전자요.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13만 원 50%. 13만 원에 50%. 매수는 네. 언제 하셨나요? 그 두 분이 논아서 했는데 원래 14만 원에 샀었는데 예. 그래 또 25% 샀다가 또 25% 사고 13만 원으로 낮춘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구간이랑 지금 가격이랑 큰 차이는 안 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 LG전자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아마 전문가님마다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문현지 멘토님은 처음인 것 같기도 한데, 그나마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가장 단가가 낮은 상황이에요. 13만 원이면. 지금에서부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앵커님께서 월요일을 잊으셨나 봅니다. 하셨군요. 월요일에 제가 상담했거든요. 그래요? 위쪽에서 100% 사신 분하고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답 없다. 네. 기다린다면 LG전자 안 망하니까 그냥 가져가라 라는 예. 얘기 해드렸었어요. 저는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으시네요. 저도 한 기억력 하는데. 의심이 죄송합니다. 되네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LG전자 나쁜 기업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두, 그리고 시청자 하시는 모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식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딜 가든지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LG전자는 좋은 기업입니까? 나쁜 기업입니까? 라고 하면 무조건 다 좋은 기업이라고 해요.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인구가 전부 다 LG전자는 좋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주식은요. 좋은 기업을 샀다고 수익 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 14만 원에 한번 사시고 12만 원에 한번 사셔가지고 추가하면서 하셔서 13만 원 맞추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락이 끝났다라는 징조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지수가 약간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수가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진다든지 주말에 악재가 터지면서 블랙 먼데이라고 하죠. 월요일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얘는 또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떨어질 때 힌트가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진 자리가요. 저는 바닥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락 중이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좀 더 싸게 산다라고 한다면 사실 11만 원 이하 또는
10만 원에 가깝게 사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추가 매수를 조금 잘못하셨다. 그리고 신규 진입도 14만 원이라면은 그렇게 잘하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계시는 모든 투자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LG전자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요. 이전에도 매수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도를 하려면 했지 절대로 사서는 안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나쁜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나쁜 가격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수익 내려면 결국 좋은 가격이 중요하다는 것은 명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단기 반등 나오면은 뭐 13만 5천 원 정도까지 또는 14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약간 꾸역꾸역 올라간다라고 하죠. 그렇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저는 수익을 실현 다 시켜버리시던지 아니면 절반 정도 매도하셔가지고 비중을 줄여버리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이 기업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진짜 장기 계획을 가지고 투자 계획을 짜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비중 줄이신 다음에 11만 원 이하에서 비중을 다시 50%까지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장기로 보셨을 때요. 근데 나는 장기로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은 13만 원에서 14만 원 올라올 때 비중을 줄이시고 다시 떨어질 때는 나머지 비중도 본전 근처에서 다 매도하신 다음에 떨어지고 다시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네, 그래서 LG전자는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부담은 되지 않는데 만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멀리 보고 장기간 가져가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아무 걱정 없이 가져가도 좋은 종목이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HDC 현대산업개발이요. 예, HDC 현대산업개발 매수가랑 비중은요? 3850원에 20%요. 네, 3850원에 20%. 한 몇 달 전쯤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8월쯤? 7월 초. 아, 7월 초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구간인데 예, 네. 계속 그러니까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주들이 뭐 올해 뭐 상반기만큼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HDC 현대산업개발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런 뭐 이제 건설 관련주에 대해서 좋다는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항상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헝다그룹이 왜 문제가 된 건가요? 부채가 너무 많았죠. 부채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헝다그룹이 이제 뭐 금융 리스크를 불러온다, 뭐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개발업자와 이제 금융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요, 전 세계가 부채 때문에 난리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일본도 모든 국가와 모든 국가 기업들이 부채가 지금 문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헝다그룹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느낄 수 있는 건요, 부채가 많은 기업은 저런 리스크가 있구나라는 것과 부채가 많이 늘어난 기업들은 리스크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부채가 뭐 어쩔 수 없이 산업 구조상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건설사거든요. 건설사는 기업을 뭐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짓는 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자기 돈으로 건물 지어 올리고 땅 사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우리 집도 살 때 그렇잖아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거나 해가지고 집을 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건설사라는 것도요,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헝다가 터진 것은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휘청거릴 텐데 우리나라에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뭘까라고 한다면 저는 금융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건설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은 저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건설주는 절대로 좋게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채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보면요,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단기간에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9년에 2조까지 줄였던 부채가요, 지금 3조 3천억에서 3조 6천억까지 늘어나고 있거든요. 부채가 지금 2조 때 2조 1천억에서 3조 6천억까지 늘어났다는 것은요, 1년 만에 부채가 70~80%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죠. 시청자님, 빚이 1조 6천억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자가 1%만 하더라도 160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아니죠. 1,600억인가요? 맞네요. 160억 맞네요. 계산이 잘 안 됐네요. 160억에 대한 이자를 매년 내야 되는데 1%만 하더라도 그 정도인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 회사 금리 부담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부담될까요? 맞아요. 이런 정도의 공부는요, 제가 항상 무료 강연에서도 설명해드렸고, TV 방송을 통해서도 설명해드렸고, 부채가 심각한 문제, 기업들은 잡지 마세요라고 누누이 설명해드렸어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고, 듣기 싫은 건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7월 달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건설주 사지 마세요. 금융주 사지 마세요. 그리고 현금하고 현금 들고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제가 욕을 진짜 많이 먹을 때예요. 현금화 자꾸 해라 한다고. 주가가 다들 올라간다고 하는데 쟤만 안 좋게 이야기하고 쟤는 맨날 비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지금 사태가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분명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현대산업개발뿐만 아니라 많은 건설주들이요 장기 우하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기 굉장히 버거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부동산이라든지 재개발이 있으니까 분명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부채 리스크가 훨씬 더 크지 않나. 왜? 금리 인상 시기고 지금은 주담대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도 변동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현대산업개발은요 지금이 저점이고 바닥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 여기서 저점을 더 내려가면서 내려갈 수 있는 더 이렇게 낮춰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장은 추가하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주가는 그냥 흐리멍텅하게 계속 내려가진 않아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추세를 만들기 때문에 그 반등 속에서 저는 만약 28,000원에서 3만원까지 반등이 나와준다면 바로 정리하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면 현대산업개발이 만약에 부채 리스크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뭐 부도가 나거나 망하거나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그런 다른 기업들 예를 들어서 중소형 건설사가 부도가 난다면은 업황 자체에 다 충격을 주겠죠. 그건 이해가 되세요? 네. 중소형 건설사 중에 하나가 뭐 부도가 났다. 뭐 부채 때문에 지금 문 닫는다 하면은 다른 건설사들도 혹시나 위험할까봐 사람들이 손절하고 파는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막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현대산업개발은 그나마 탄탄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2만원 이하나 15,000원대나 뭐 이렇게 뭐 약간 충격이 생겨서 거기까지 혹여나 내려와 준다면은 저는 그때가 추가하면서 기회인 거지 절대로 지금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올라오면 반등 시 매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잘 알았습니다. 네, 다음에 공부 좀 하시길 바랍니다. 네, 뭐라고요? 15,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죠. 그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15,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는 제가 맞출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걸 맞추고 싶은데 그걸 맞추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 내려온다면 기회가 생기는 건 맞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전화를 주시면 되지 내려올지 안 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일진다이아 47,320원에 20% 갖고 있거든요. 예, 47,320원에 20% 언제 매수하셨나요, 네네. 시청자님? 아니요, 8월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일진 다이아 이제 수소 관련주인데, 진짜 좀 조정을 좀 깊게 받긴 했네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뭐 앞으로 이제 상담은 7, 8월, 6월 뭐 그때 사신 분들의 상담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현금화를 해라 했던 게 그런 이유예요. 올라오는 종목들이 위에서 횡보할 때 주기적으로 다 따로따로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그 따로따로 올라온 종목을 다 위에 올라왔을 때 잡아놓으니 내려갈 땐 다 같이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금화가 안 돼요. 이제부터는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담 요즘에 뭐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멘토들이 다 입을 모아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냥 기다리세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기다리는 거 말고 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죠. 현금화를 하고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게 최고였는데 주식을 들고 기다려버리니까 지금은 일단 일이 터졌고 지금 와서 손절하기엔 너무 손실이 크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완전히 지금 앞으로 계속 내려갈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반등 나온다는 보장도 없으니 추가 매수 안 되고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모든 투자자들이 좀 지켜봐야 되는 다 같이 경과를 좀 지켜보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의학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경과를 좀 지켜봅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안 만들고 싶었던 거고 이왕이면 한 분이라도 좀 현금화를 잘 하셔가지고 안 물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현금화하세요라고 이야기해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큰 방법은 뚜렷하게 없어요. 일진다이어가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테마가 나쁜 것도 아니고 하고 있는 업황 자체가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PCB 공작기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작기계라든지 뭐 부품을 갈고 닦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여기저기 쓰일 수 있는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수소차 테마로 엮이면서 올라왔단 말이죠.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일진 관련주로 엮이면서 쭉 올라와 버렸는데 이렇게 올라올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제 생각에는 조정이 좀 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추세만 딱 놓고 봤을 때는요. 한 3만 원대까지 밀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기까지 빠진다고 해서 나쁜 기업이라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빠지면은 안 좋은 기업이라 생각하는데요. 안 좋은 기업도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도 주가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당연한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3만 원까지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내용이고요. 3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는 이제 추가 매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저기까지 내려가거나 내려가서 바닥을 잡는데 최소 1년에서 2년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정말 본전을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최소 2년 투자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최소요. 그러면 최소요? 네. 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3만 원대 돼서 가격을 낮추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그렇죠. 주식에서 제일 하지 않아야 되는 말이 지금이라도입니다. 지금이라도는 없어요. 진작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진작에 현금화 하셨거나 진작에 안 샀거나 진작에 손절을 했거나 했어야지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할까요? 안 돼요. 그냥 냅두세요. 나중에 되면은 또 시간이 오게 될 거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지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이거는 반등 나오면은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부분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추가 매수 안 해도 반등 나오면 시청자님 본전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떨어졌을 때는 기술적 반등 나와도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를 낮춰줘야 돼요. 추가 매수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탈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기준점이 3만 원이라는 거죠? 그거는 3만 원까지 왔을 때 저기가 기준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예상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저기까지 왔을 때가 무조건 정답입니다. 3만 원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런 건 없어요. 내려왔을 때 같이 지켜보면서 저에게도 거기서 같이 분석할 시간을 좀 주셔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3만 원 오면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3만 원이요? 네. 아, 힘을 내시고 네,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SO는요. 예. 네, 37%를 9월에 매수했거든요. 네. 시세만 2,500원 내서, 네. 지금 알겠습니다. 한, 네. 11만 6,500원에 지금 비중은 네, 네. 37%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가는 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멘토님, 그죠? 100달러까지도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워낙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최근엔 살짝 조정을 받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네요. 거의 뭐 전문가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 받는 거고 예.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제 지금 시장의 매수가를 차트를 바로 띄워볼 텐데요. 시장의 매수가가 까만 선이거든요. 제가 여기 차트를 띄워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까만 선이 시청자님 매수가예요. 이 자리가 지금 이제 2018년도 이후로는 처음 올라오는 자리에서 제일 고점에 사셨거든요. 그것도 비중이 37% 나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잘 샀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만약 진짜로 내년, 내후년에 이 종목이 11만 6천 원이 아니라 막 30만 원, 4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잘 산 게 될 거예요. 그죠? 네네. 지금 비싸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산 게 될 텐데 만약에 이게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시청자님은 최고가의 역사적인 순간에 잡으신 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시청자님이나 저나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 내려갈 수 있다라고 확답할 수 있고 그렇게 뭐 완전히 올라간다고 이렇게 완전히 내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네, 시청자님도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제가 미래에서 온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라면 이거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주식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부동산 전문가들도요. 여기가 허허벌판일 때 여기는 재개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능한데 강남 땅이 뭐 이제 발전되어 있는 곳이 주가가 뭐 가격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걸 맞추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사람들의 심리가 뒤엉켜가지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같이 보면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같이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자리인 거고요.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임 관련주라든지 컨텐츠 관련주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허벌판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올라갈 거라는 거 맞출 수 있는데 이게 더 갈까요 안 갈까요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가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게 다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더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건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식하고 있는 사람들, 투자자들이 모두의 마음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심리를 맞춰라 이거거든요. 사람들의 심리를 맞춰주세요라는 거예요. 이게 더 갈까요 안 갈까요는 사람들의 심리를 맞춰주세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거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매매,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고 급등되어 있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꾼들의 자리다. 여기는 단타꾼이라든지 고수의 자리인 거지 실력 없거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자리라는 거죠. 서커스와 같은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뭘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손절한다라는 그런 기준이 중요해요. 나만의 약속인 거예요. 난 여기 이하로 밀리면은 물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중요해요. 그게 단타꾼들은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뭐 3% 손절, 5% 손절 또는 이동평균선이 뭐가 이탈되면 손절 아니면 지난 전고점이 이탈되면 손절 아니면 최근 저점이 지나가면 손절이라든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다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시청자님은 지금 매매의 기준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기준을 정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잘 지킬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 되긴 합니다. 저라면 이 종목 10만 5천 원 무너질 때, 10만 4천 원 무너질 때 손절해버릴 것 같아요. 네. 네, 저라면요. 왜냐하면 저라면 애초에 여기도 들어가지 않았겠지만 잘못해서 제가 매도 버튼 눌려야 되는 거 매수 버튼 늘렸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해서 여기를 잘못 샀다고 예를 들었다 하더라도 저는 10만 5천 원 무너지면 내 실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올 것 같아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올라갈 줄 알았는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식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정말 잘못된 매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그 부분이고요. 저는 여기서 10만 4천 원 무너질 때 손절하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손절이 너무 커요라고 한다면은 팔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걸 무서워하지 마시고 요 정도 9만 원대까지 밀려도 또는 9만 5천 대까지 밀려도 유가가 지금 심상치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9만 5천 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안 팔면 손실이 아니니까 그냥 들고 가자는 의견 드릴 거고요.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10만 5천 원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반등이 혹여나 10만 2천 원까지밖에 안 올라온다면은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10만 2천 원의 손실을 보고 손절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면은 저는 주식시장에서 일단 돈을 좀 빼시고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뭐라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뭐 다른 전문가들은 S-오일이 뭐 유가가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손절을 하지 마시고 기대감을 가지시고 분명 올라갈 겁니다. 그냥 홀딩하세요라고 안심시켜 드리겠지만 저는 이 종목만으로 시청자님의 투자가 끝날 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훌륭한 투자자로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손절하고 싶어요. 손절은 늦었고요. 그럼 네, 손절은 늦었고 정말 손절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본인만의 기준을 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10만 4천 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정도 가격이 밀리면 손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이니까 시청자님께서 어느 정도 밀리면 손절할지 딱 정하시고 그거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손절 자리 정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는 10만 4천 원 손절 제시해드리고요. 손절이 많이 어려우시면 9만 5천 원, 8만 5천까지 내려가도 이 기업은 괜찮으니까 그냥 홀딩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셀리 프리시아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썬데이토즈 23,600원에 36% 본전 왔는데 팔아야 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딱 진짜 본전까지 왔네요.
지금 팔까요, 멘토님? 그 PD님과 앵커님께서 부탁 하나만 할게요. 어떤 부탁이요? 다른 부탁은 아니고요. 네. 썬데이 토즈 제발 좀 하지 맙시다 이제. 왜요? 지겨워요. 너무 지겨워가지고 했던 이야기 계속 해야 되고 예. 이게 사람이 그렇거든요. 했던 네.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뭐 이거 어르고 달래는 것도 아니고 네. 유치원도 아니고 맨날 달래고 이거 뭐 좋다고 이야기해줘야 되고 예. 그러면 이제 왠지 막 무는지 강추했으니까 전대상 걸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생기게 되거든요. 오해가 생긴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썬데이 토즈는요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좋을 수밖에 없는 기업인 건요 재무제표를 봐도 드러나고요. 주가가 안 올라간 기업이라는 것도 너무 드러나고요. 그리고 네. 게임주, 게임 메타 이런 것들, 메타버스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기업이라는 게 너무 뻔한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저는 썬데이 토즈 이거 하나도 못 기다릴 것 같으면 주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은 기다리는 미학입니다. 우리가 농사 같은 경우도요 못 기다릴 것 같으면 농사 지으면 안 돼요. 씨를 뿌렸으면은 잡초가 나면은 그거 솎아주기도 해야 되고 뭔가 벌레가 오면 벌레 퇴치도 좀 하셔야 되고 뭐 홍수가 나면 홍수 관리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결국 수확의 날까지 기다려가는 건데 뻔히 수익 날 게 뻔한 기업인데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상담을 한다는 것은요 그냥 본전에 팔아버리시고 주식 계좌에서 돈을 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지 마세요. 예금 적금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요즘에 저기 토스죠. 토스에서 연이자 2%짜리 예금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 하시는 게 훨씬 낫다 생각이 듭니다. 주식은 기다리지 못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라는 말로 이 상담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SS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한전기술 55,600원에 5% 매도해야 할지 조금 더 끌고 가도 될지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일단 뭐 수익을 조금 보고 있으시고 원전 관련주도 요즘 분위기도 워낙에 좋잖아요. 멘토님 조금 더 끌고 갈까요? 이제 이건 진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본인의 마음이에요. 네. 비중도 5%밖에 안 돼서 부담 별로 안 되거든요. 예, 거기다가 주가가 이렇게 급등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매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예, 매도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대놓고 난 술을 먹는데 자제가 잘 안 돼요. 또는 화를 내면 자제가 안 돼요. 뭐 맨날 술만 먹으면은 자제 안 돼서 필름까지 다 나가고 그래요. 근데 자제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 마음을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과 감정을 절제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매도가 어려운 이유는요. 딴 게 아닙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팔고 나면 올라갈까 봐, 더 갈까 봐, 더 먹고 싶어서, 더 수익 내고 싶어서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팔지 마라고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감정 충돌인 거지. 절대로 이 자리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매도를 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올바른 자리에 팔아야 된다 뭐 제일 꼭대기에 팔아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파는 그 순간 그게 정답이고 파는 그 순간 누구라도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매도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매도를 언제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술을 한 잔 먹고 자제하더라도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한 병 먹고 자제하더라도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한 잔 먹든 두 잔 먹든 10잔 먹든 그냥 주체가 안 되고 매일매일 마셔가지고 필름 끊겨가지고 사고 치고 다닌다면은 저는 그거는 잘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매도는 결국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가 매도하겠다라고 결정했으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한전기술은 신고가를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 6만 원 앞에 넘어갈지 말지가 결정이 될 분위기인데요. 여기가 넘어간다 안 간다는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요 정답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 넘어갔구나. 시간이 지나야 안 넘어갔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매도하든 매수를 하든 안 팔든 살든 뭐 정답은 아직 없다라는 거죠. 정답은 누구에게 있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조언 드릴 수 있는 건요.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전이 다시 내려왔을 때는 물리지 마세요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단타, 놀이터에서 놀 수는 있는데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단타는 정말 고수들의 영역인데 여기 들어가셨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서 내려가면 55,000원이 매수가니까요. 55,600원이 무너질 때 저는 바로 본전에서 정리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욕심 때문에 매도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요. 그냥 본전 정리한다 생각하고 올라가면 팔아야지라고 하면 들고 가보세요. 그러다가 본전 오면 깔끔하게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신고가 넘어가면 언제라도 매도해도 좋으니까 수익을 챙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루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 32,000원에 15% 누리호 성공 여부 상관없이 장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뭐 상관이 없다고 하시니까 장기로 봤을 때는 어때요, 멘토님? 제 생각에 상관이 있을걸요. 제가 이거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예. 함부로 상관없다라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상관없다라는 말씀하신 중에 주가 떨어지고 나서 멘토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안 한 사람 못 봤거든요. 예.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멘토님 안가 맞았어요. 뭐 이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누리호, 지금 나로호가 예전에 성공을 못했잖아요. 맞아요. 날아가다가 실패했어요. 이번에도 만약에 누리호가 날아가다 실패한다든지 안 좋으면 이거 주가 상관없다가 아니라 한가 가든지 정말 폭락이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상보다 안 좋아졌잖아 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로 가져갈 거니까 상관없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 충분히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 마음을 열어야 될까? 일단 한국항공우주는 저점을 잡고 올라왔던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요. 일단은 23,000원짜리가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건 2012년도에도 확인을 했고 2020년도에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22,000원까지 가면은 자기가 가진 가치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온 자리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나 보죠. 그 말은요. 지금 이 종목을 32,000원에 사셨다라고 한다면요. 정말 장기 투자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누리호랑 정말 상관없이 보시겠다고 한다면요. 이 종목이 23,000원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계좌를 열어보지 마세요. 23,000원 또는 24,000~25,000원 정도 이하로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장기로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심리적으로 전혀 흔들려서는 안 되고 그 어느 누구에도 상담하지 마세요. 정말 상관이 없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25,000원, 27,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라. 보지 마라 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만약 성공한다면 주가는 반등 나와서 급등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원에서 45,000원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 그때 잘 정리하시고 장기 투자도 올라갔을 때 팔고 내려갔을 때 사고를 반복하게 되면은 가만히 들고 가는 것보다는 수익이 잘 나요. 그래서 4만원에서 45,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실현 한번 시키고 다시 떨어졌을 때 저점에서 다시 잡아서 장기 투자 계획을 잡아보자. 그래서 정말 상관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오늘 이후로 이 한국항공우주는 계좌에 없다 생각하고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웹젠 24,500원에 30%요. 예, 24,500원에 지금 30%. 소폭 예. 지금 그래도 뭐 수익 구간에 있으시긴 한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제가 그 28,000원대 좀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차트에 한번 좀 쳐줘야 되는지 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홀딩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가 나쁘지 않죠? 네. 24,500원이면 지금 수익 중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 말은 물러나더라도 내가 돈을 잃지 않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본전까지의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본전까지는 지켜볼 수 있는 자리인 거죠. 물론 수익은 안 나고 본전에 나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잃는 것보단 나아요. 그래서 물려있는 것보다는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내 본전일 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와도 되는 거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요즘 게임주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의 여진이 있다라고 봐요. 컴투스라든지 뭐 게임빌이라든지 또 특히나 NC소프트까지도 급등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역시 썬데이토주도 마찬가지였고요. 게임주의 지금 움직임이 좋다. 그 말은 웹젠을 지금 저가에 잘 잡으셨는데 정리할 필요가 무조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28,000원에 뭐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잘 들지는 않고요. 뭐 28,000원에 저항 지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한 31,000원, 32,000원 정도가 낫지 않을까. 저 정도까지는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32,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고 홀딩 하신다면은 별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혹여나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떨어지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시청자님은 아주 유리한 입지에 있다는 거죠. 매수가가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24,500원까지 혹여나 빠지게 된다면 저는 본전에서 더 이상 크게 물리지 마시고 한 3% 정도 벗어났을 때 손절하고 그냥 나가자. 그리고 다시 저점을 잘 잡으시는 것 같기 때문에 다시 저점을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한국전력 25,500원에 50% 작년 9월에 매수했는데, 네. 연말에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장기 투자로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다시 빠져가지고, 예, 지금 알겠습니다.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9월에 매수하셨을 때만 해도 이제 쭉쭉 잘 올라가니까 걱정이 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올 한해는 좀 부침이 있었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저는 진짜 이거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한국거래소에서
이 투자 교육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개인 투자자들. 어떤 교육이요? 한국전력이라던가 한국항공우주, 한국가스공사, 뭐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등등 대형주를 장기 투자로 계획을 잡고 가져가신다는 건요. 최소 5년 단위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것을 모두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장기 투자는요. 년 단위로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9월에 사셔가지고 1년 됐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초등학교 입학했는데요. 6학년까지 다니려고 했는데 1학년 다녀봤더니 이제 다 다닌 것 같아요. 못 다니겠어요 하고 1학년이 갑자기 초등학교 졸업하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장기 투자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장기, 멀리 보고 배당까지 받아가면서 좋은 자리, 좋은 가격에 잡아놓고 멀리 보고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가의 흔들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장기 투자하려고 했더니 주가가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장기 투자의 마인드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비중이 50%라는 돈이요. 시청자님 인생에서 앞으로 한 5년간은 필요 없는 돈이어야만 합니다. 왜냐? 장기 투자했으니까 절대 빼면 안 되는 돈이거든요. 무슨 네, 말인지 그건 이해가 맞아요. 되세요? 네네. 그렇게 장기 목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이제 마인드가 달라지셔야 돼요. 잠깐 이렇게 내가 멀리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바로 골목에서 좌회전했다고 해서 야, 일로 좌회전하면 서울 가는 길 아니잖아, 부산 가는 길 아니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눈앞에서 좌회전 한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우회전 할 수 있는 거고 유턴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멀리 보고 있는데 왜 이런 거에 신경을 쓰냐는 거죠. 지금 5년 동안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면요. 25,000원이나 2만원이나 28,000원이나 다 똑같은 가격이에요. 왜? 이 한국전력은요. 멀리 봤을 때 저는 4, 5만원, 6만원까지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전기는 독점 사업이고 탈원전 뭐 이야기 나왔고 신재생에너지 이야기 나왔고 전기차 이야기 나왔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요 한국전력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기사업. 우리가 전기차 충전할 때 뭐 일본 전기 씁니까? 중국 전기를 쓰나요? 북한 전기 쓰나요? 한국전력 걸 써요. 결국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 산업의 핵심이자 대장은 한국전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투표라든지 이런 표심 때문에 전기를 올린다는 이야기를 잘 못하고 있을 뿐이 전기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닥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5년 안에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100%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 네. 그러면 가져가면 되는 기업을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네, 그건 멀리 아니- 보고 있다면 지금 당장 유턴 좀 했다고 해서 그 운전기사 머리끄댕이 잡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건 냅두면 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앞으로 누구에게도 상담받을 필요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5년 동안 상담받을 필요 없이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이오테크닉스요. 네, 이오테크닉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11만 9천 원에 20%입니다. 예, 이오테크닉스 지금 매수가가 11만 9천 원에 20%. 매수는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9월 17일 날 그 양봉 나올 적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요즘 뭐 네. 매수 시기가 다 비슷합니다. 멘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오테크닉스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그리고 현금이 한 네,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 현금이 한 50% 있는데 네. 지금 좀 기다렸다 사야 되나 안 그러면 뭐 손절을 해야 되는가 궁금해가 전화 드려봤습니다. 사셔도 안 되고 손들도 안 돼요. 아, 예. 네, 그냥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게 예. 물을 안 엎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현금화하세요, 제발 사지 마세요, 신규매수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누가 지금 시장이 좋다고 하든 간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도 하고 욕도 들어가면서 했는데 엎질러졌잖아요, 이미. 그죠? 저도 시간을 돌리고 싶어요.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걸, 정말 방송에서 육두문자로도 쓸 걸, 사람들한테 정말 어떻게든 간에 내가 더 어필했어야 되는데 아쉬움도 남아요. 그래서 근데 저도 어쨌든 현금을 한 벌어졌잖아요, 50% 그죠? 한 지금 뭐라고요? 만들어놨거든요. 예, 현금을 한 현금은 그럼 50% 해놨거든요. 있으신데 이오테크닉스를 지금 고점에 사셔서 물렸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바닥을 잡지 않고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요 기업은 떨어지게 되면 정말 장기 추세로 떨어지는데 한 5년간 빠지거든요.
예. 네, 지금부터 이제 아주 시간과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단기 만등 나온다면 추가 매수 없이 11만 원 이상에서 바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건 6만 원까지 한 4, 5만 원까지 그냥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기업은 좋은데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 바다가 밀물 썰물 있잖아요. 그죠? 예. 네, 주가도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를 반복해요. 그래서 이거 내려가는 흐름을 탔기 때문에 한 7만 원, 6만 원까지밖에 내려갈 수밖에 없겠다. 근데 기업은 돈은 잘 벌고 주가가 내려갔으니까 그건 오히려 기회가 되겠죠. 그죠? 예. 현금을 그때 투입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오랫동안 빠질 수밖에 없어서 저는 한 3년 정도는 가져갈 수밖에 없겠다 조언을 드리고요.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신다면 최근 이제 빠진 거 보니까 단기 반등 나올 것 같거든요. 그 단기 반등 때 11만 5천 원 선에서 정리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만 5천이요. 네, 손절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죠. 네, 여기까지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